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 맨 처음에 보시고서는 좀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보자마자 비문학 지문이 많았죠? 너무 많았고 지문도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분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막상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비문학의 몇몇 것들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정도의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문학에 대한 대비를 안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지문도 낯설고 길기도 하고 시간 싸움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희 한번 볼까요? 문제 출제 경향 유형 문항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나눴는데요. 단연코 1위가 비문학이죠. 비문학이 11개 정도가 지금 출제가 지금 되었어요. 내용일치라고 써놓은 부분에서 한 7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화법, 추론하기, 고쳐쓰기 뭐 다양하게 비문학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번에 시험은 거의 뭐 피셋하고 비슷할 정도의 비문학 싸움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을 어떻게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어와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좀 너무하죠. 진짜 좀 너무하죠. 그죠? 저희가 막 품사부터 시작해서 외운 게 굉장히 많은데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게 외운 게 많은데 너무 그쪽보다는 한쪽에 너무 편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문학은 고전하고 현대 혼합의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고전소설, 현대소설, 희곡 이렇게 나왔어요. 고전하고 현대 혼합된 거, 그 봉황수하고 그 시주하고 이렇게 혼합된 거 있죠. 그 문제에 아까 좀 봤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기는 했었어요.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휘 부분은요. 어휘 그리고 그다음에 한자성어 그다음에 관용어구까지 해가지고 3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음절 한자어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음절 한자어 하나씩 꼭 주는데 안 줬어요. 안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음절 한자어가 한자어 공부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 문제를 더 준 거나 똑같은 하나를 더 맞추게 된 거나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대가 그리 막 이번에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한자가 어쨌든 점수대를 좀 많이 낮추기 때문입니다. 네, 어법 2개, 문학 4개, 비문학 11개, 그 다음에 어휘 3개 해서 총 20문제였고요. 이번에 비문학이 굉장히 출제수가 많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틀리셨으면 안 되죠. 그쵸?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많이 했던 것들이고 여기 웬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막 웬걸, 웬셈, 그 다음에 웬일이니 막 이러면서 막 그때 합성어입니다 막 이러면서까지 외웠었고요. 뭐만 네, OI는 왠지 이것만 OI로 쓰고 나머지 웬들은 다 이걸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거 아실 거고요. 두 번째 거죠. 며칠 이렇게 쓰지 몇일 이건 없습니다. 다음에 굳은 살이 박이다. 이것도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의뢰. 그는 주말이면 의뢰. 친구들과 야구를 한다. 이것도 많이 했었죠. 여기 여의가 아니라 어의. 저희가 공부한 만큼 나왔죠. 공부한 만큼. 그죠? 그래서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필기노트 같은 것들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겁니다. 그죠? 얼만큼 많이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결국은 필기노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본에 충실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조사의 쓰임이요. 얘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말씀드렸고 하프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1번과 2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한번 가볼게요.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그쵸? 딸의 신분으로, 딸의 자격으로, 신분이나 자격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로서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화로서, 대화를 가지고 갈등을 푸는 거니까 가지다라는 게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니까 로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둘 다
로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을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이것도 로서, 이거는 이로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으로써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세 번째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 이렇게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이 되는 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문제풀이 할 때 하프 같은 데서 제가 할 때 여기 이로써 몇 번째 이거 외워두시라고 그랬는데 이로써 뭐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은 내가 내가 자격증을 따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이로써 네 번째 이로써 세 번째 이래서 이로써를 꼭 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나오는 높다 이랬었어요. 나왔네요. 여러분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여기요. 이것도 정리 쭉 했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3번이요.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반나절이라는 것은 반나절은 하루 낮에 반 이게 아니라 반나절이 아니라 한나절에 라고 할 때 하루 낮에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한나절이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반나절을 치잖아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치잖아요. 그러면 한나절의 반 이것도 나와 있는데 하룬 낮의 반이라는 게 2번에 이게 지금 등재돼서 올라가 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래서 얘를 하룬 낮의 반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도대체 이것까지 간다고 한다면 요 2번으로 뜻한다고 한다면 이 한나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 낮이라고 하는 요거 지금 요거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의미로 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지만 근데 대체적이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하루 낮의 반 우리가 하루 낮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절로 써요. 1번으로 대체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한나절로 간다라는 게 맞아. 그리고 나머지 답이 없잖아. 나머지가 너무나도 정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나절로 간다라는 거가 얘가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기다려보자고요. 2번 있죠? 하룬 낮의 반 이 뜻까지도 인정을 해줄 것인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준 우리가 올려가지고 기준을 삼는 분들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거에도 뭐 답이 만약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1번 우리가 일상적이고 대체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대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거 한나절을 갖다가 한나절의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하루 낮에 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나절을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 뜻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걸로 가서 한나절로 바꿔주는 걸로 얘가 틀린 걸로 지금은 채점을 하시는데 2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보는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지금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1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4번 갈게요. 이거는 관용 표현이라고 나왔는데 관용 표현 너무 쉬웠어요. 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거 보면 그가 중간에서 연결해줘서 물건을 쉽게 팔았어. 연결해줬다라는 것은 나는 그 사람 잘 몰랐는데 나랑 이 사람이랑 네 다리를 놓아두자 이런 뜻이겠지. 다리를 놓아줘서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둘 또는 여럿을 연결해주는 거를 이렇게 가야지. 다리를 놓다 이런 걸로 가는 거지. 호흡을 맞추다는 서로 행동이나 의향을 잘 알고 있어서 일 처리 잘하는 거 이런 것들 그쵸? 아주 잘 둘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쵸? 일 처리 잘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연결해주다를 호흡을 맞추다로 가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맞아요.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결의 주어를 다리를 놓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5번이요. 여기서 얘가 고전소설이었네요. 춘향전이었어요. 춘향전에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행어사 출도요 막 하는 그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아래 문제로 보면 비유법, 서리법이 쓰였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이론에서 배웠던 거. 서리법이 뭔지, 비유법이 뭔지, 음성상징어가 뭔지, 문학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문학 작품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였어요. 그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르겠는가? 안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죠. 그게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맞습니다. 두 번째,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네, 비유법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황금 같은 꾀꼬리. 황금 같은 꾀꼬리. 꾀꼬리가 황금 같다. 이렇게 되니까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겠죠?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말. 와, 너무 예쁘잖아. 녹은 방초가 있고 막 황금 같은 꾀꼬리가 쌍쌍이 날아들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맞습니다. 됐고요. 다음 갈까요? 음성상징어 빨리 찾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랬어요. 요 앞에 거를 먼저 보시라고. 그쵸? 이 뒤에 있는 거 뭐 당연히 알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못을 통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앞에 거부터 먼저 보고 틀린 거 하나 빨리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서리법이 있었고, 두 번째 거 얘는 여기 황금 같은 꾀꼬리 있으니까 비유법 사용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음성상징어 있어요? 여긴데 펄펄. 그다음에 또 흔들흔들 이런 거 있네. 있잖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각적인 거잖아요, 지금. 저 흔들흔들 같은 것도 시각적인 거니까. 맞죠? 얘네들. 다음 여기 가볼까요? 봤더니 옷그릇을 깨지는 듯 그 형용은, 그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하다. 이거는 작가의 말이에요. 여기 춘향이 갑자기 말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작가의 말이니까 편집자적 논평까지는 맞아요. 그쵸? 그러면 다 맞으니까 이제 뒤에 거랑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얘를 통해 요 앞에 거를 다 봤죠. 1, 2, 3, 4. 그랬을 때 얘를 통해서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맞아요. 세 번째,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네 번째, 얘 같더니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모습이 인간의 인물, 인간 세상의 인물이 아니다. 너무 예쁘다 이런 뜻이니까 예쁜 건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6번 갈게요.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봤더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대요. 그랬더니 어떤 연락을 기다리는데요? 그랬더니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 연락 준다고 그랬으니까 승낙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 A라고 하는 애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애요. A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냐면 그거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거절의 의미인 것 같아요. 거절이라는 거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용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도 좋고 그랬으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얘는 말하고 있어요. A는. 그래서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그랬더니 제안서 승낙이요? 아니요. A는 제안서 승낙이라고 보지만 B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다음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아까 그랬죠? A가 긍정이라니까 A가 그러니까 얘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뭐 거절이 아니라니까 A는 긍정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몇 번? 3번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네, 고객의 답변이 좀 부정적이지 않니? 거절한 거 아니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 됩니다.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죠? 어렵지 않았어요. 네.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이 7번.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요것도 좀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제 카페나 이런 데 들어와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갈게요.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법률상 온누이래요. 법률상 온누이가 왜?
여기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무슈리의 아들 현규잖아요. 그리고 나죠. 그러니까 둘이 재혼했으니까 현규와 나는 온유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상 온유일은 맞아.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와 나는 순전한 타인이다.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지마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타인이다. 법률상은 두 분이 개혼했기 때문에 온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타인이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혈연 관계로는 그러니까 뭐 혈육, 피로 얘기한다면 피의 관계로 얘기한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랬는데 이분 재혼했다 그랬죠. 내가 그를 아버지로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었지.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쵸?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건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거 발음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랬다 이랬으니까 아니에요. 다음.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한다. 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뭐 여기요.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도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같은 감정 가졌으면 좋겠다가 맞죠. 그러니까 법률상 오유는인데 좋아하잖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답답하네. 그죠? 다음에 나는 사회적 인식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나 아무한테도 주기 싫어. 그 다음에 다른 누구에게도 나도 가고 싶지 않아. 그죠? 그리고 우리를 비끌어매는 형식이 결코 온유이라는 것이 안 될 것이면 알고 있어. 알아. 내가 온유이라는 건 알아. 우리가 법률상 그런 건 알아. 그렇지만 그 주고 싶지 않아. 나도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정에 더 충실하고 싶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괴로워는 하지. 괴로워는 하죠. 추측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감정에 충실해주고 싶어 한다. 주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번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볼 수가 없었어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이요.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글쓴이 견해는 단호한 반응을 하래요. 여기 위에서 수동적인 반응 같은 거, 수동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동적인 어떤 태도도 보이지 말고 공격적인 태도도 별로 안 좋아. 단호한 반응을 좀 보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단호한 주장, 명쾌하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명쾌하게 직접적으로 말해요.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지 마. 이렇게 말한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도 해줘야 돼.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차 안에서 흡연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내 차에서 지금 흡연을 한대. 근데 나는 싫어. 그럼 뭐예요? 싫어 라고 말해야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줄 게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죠. 안 피우셨으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로워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그래, 네가 피우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잠깐 세워줄게. 너도 내가 배려할게. 하지만 난 싫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는 3번이죠.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설명되는 것들이 모든 내용들이 다 부합하는 것은 3번 되겠습니다. 8번의 답 3번이었어요. 9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랬어요. 여기 앞에 아니라 여기 가니까 이 다음 봤더니 여기 쉼표잖아. 그 다음 봤더니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으면 손주 때문에 뭐 이렇게 괴로워했던, 손주를 보고 싶어 했던 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이 2번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망혼지정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 부모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여마미소라는 거는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것도 모두 있었냐면은 불교 교리 같은 거. 가르침을 말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손주 때문에 뭔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 여마미소랑 관련이 안 되죠.
가르침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니면 마음을 전하는 거랑 관련되는 것인데 다음에 배가절현이라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런 얘기죠. 베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검은고 소리를 알아줬던 친구가 죽었더니 그 검은고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은 거 그걸 슬퍼한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몇 번? 1번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한자성어가 오매불망이 무슨 뜻인데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손주 잊지 못해가지고 눈물로 세월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데 우리 한글 안 준다고 제가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한글까지 줘가지고 한자성어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진짜. 이렇게 나오면 우리한테 너무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죠. 하지만 계속 한글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답은 1번 됩니다. 10번 갈게요.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 봤더니 산천과 인거를 대비함으로써 인생무상을 말하고 있다. 해볼까요? 산천은 그대로야. 인간은 간 곳이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야? 나라를 호령했던 뭐 영웅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호령했던 완전 영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 곳이 없네. 그럼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조가 되죠. 얘는 영원함이고 이쪽은 유한함이잖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뭘 얘기해? 한계가 있는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네, 인생무상 느낄 수 있겠죠. 자연은 저렇게 영원한데 인간은 진짜 별게 없구나. 인간의 삶이라는 건 별거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쌍용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이거 사대주의예요. 사대주의적인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랬어요. 쌍용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우리는 쌍용 대신에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쌍용이 뭐였냐? 이거 중국이요. 중국의 황제들이 입는 옷에는 쌍용을 있었고 우리는 중국 황제보다 한 단계 밑에 옷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금님은 봉황에 새겨진 그런 옷밖에 못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 사대주의 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3번하고 4번이었죠. 그쵸? 이럴 때 3번을 보면은 내가 들어갔더니 산천은 이러하고 있고 인걸은 없는 걸 봤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본 거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경치가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던 태평성 때 그런 나라들은 다 꿈 같구나.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잘 나갔던 나라가 다 꿈같이 다 허망하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감정이 나오니까 얘가 후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이 낡은 단청, 그 다음에 산새 비둘기가 둥주리를 마구 친 거, 막 이런 것들이 쭉 보러 올리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틀어 올렸고 해육 소리 없는 거고, 뭐 나의 몸둘 바도 없고, 뭐 여기까지 그냥 쭉 얘기해 볼까요? 여기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그 앞부분 뭐야 지금? 벌레가 먹은 뒤둥이 있고 빛이 낡은 단청도 보이고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눈물이 속된 줄 모르는 양이면 봉황새가 구천에서 호곡하리라. 이 봉황새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호곡한다는 거는 막 우는 거잖아.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거의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기의 눈물을 흘린 거. 만약에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울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 후정. 감정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가나모도 성경 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근데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 가 있죠. 이 가 부분은 시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음보가 맞습니다. 사음보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는 됩니다. 근데 나는요. 나시가 이게 산문시예요. 산문시인데 산문시 중에서 약간 사음보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전체가 완벽하게 사음보는 되지 않아요. 중간중간 사음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사음보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습서나 참고서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여기서 3번하고 4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얘는 완벽한 거거든. 그리고 이것도 있는 거거든. 근데 나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율결과 음보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산문시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사음보 형식을 좀 따르려고 많은 경우 사음보적인 어떤 율격이 많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정해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번? 4번이에요. 4번입니다. 다시요. 가는 정해진 율격과 음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산문시이기 때문에 정해진 율격과 음보는 없습니다. 단지 사음보를 많이, 사음보에 대체적으로 사음보가 나오는 것 뿐이라고요. 시가 그런 특징을 살짝 갖고는 있지만 여기서 정해진 그런 음보를 맞춘 건 아닙니다. 쓰다 본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가 좀 나온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논란이 좀 있었고요. 여러 선생님들도 막 이거를 갖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1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미국 어머니들을 갖다 얘기하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였고요. 일본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서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미국 어머니들은 내가 분명하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분명히 말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 내 입장, 말하는 사람 입장. 근데 일본의 어머니들은 관계 혹은 듣는 사람 이랬죠. 이거는 뭐 거꾸로죠. 그러니까 1번 안 되고, 두 번째,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관계를 아는 것보다 관계를 중시해요. 일본의 어머니는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예요. 3번, 미국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는 것은 누구? 여기 일본 어머니. 미국의 어머니가 아니라 일본 어머니가 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타인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하세요. 이 결론 마지막 부분 보면요. 여기 뭐가 인공지능, AI 같은 인공지능들이 뭐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인공지능 같이 하여간 똑똑한 기계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하게 되면 편하게 될수록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이 퇴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길 다 찾아간다. 요즘엔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느 길도 못 찾아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한다면은 마지막 부분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 우리 기억력과 창조력이니까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그렇죠? 퇴보시키고 있다.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또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갈게요. 13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모든 외교관들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요.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사해야 한다죠. 아니잖아요.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닙니다. 저 꼭 다 잘해야 할 필요는 없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제정하여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쵸? 여기서는 공용어를 좀 지정한 개념도, 여기 유럽연합에서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무 업무상,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 모든 걸 알라는 건 아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불편이 없다는 게 편의잖아요.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랬으니까 아니다. 볼 수 있죠? 다음,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알 수 없어요. 나온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몇 번? 2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악플하고 관련된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되는 걸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네. 악플러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로 나와 있죠. 만약에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을 한다. 이랬죠.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할수록 악플러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엄격적 잔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악플러일수록 더 안 좋은 공격적인 그런 말을 한다. 이랬으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반응하며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은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쵸?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얘도 맞네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다음. 한국에서 악플이 이렇게 양산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서 그런다. 여기서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한 거. 그랬으니까 앞부분.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쓰는 거랑 관련돼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이다.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볼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나머지 이 빨간색이다. 이거 수박이잖아. 빨간색은요. 그 수박 딱 잘라가지고 그 안에 빨간 거. 우리 익은 거. 우리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그 빨간 부분. 그거. 새카만 씨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빛 바닥. 그러니까 선홍빛이니까 빨간 거. 우리 먹는 그 부분. 다음. 한바탕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 지나간 자리에 호련히 나타나고, 얘도요. 우리 먹는 그 부분. 그쵸? 그 빨간색 그 부분. 그거 얘기하는 거고,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외관까지 다. 외부 모습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건풀은 구형의 과일. 이렇게 동그란 그 모든 거 다.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다른 것은 1번. 여기 있는 거 니은, 디귿, 니은을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수박 안에 그거 빨간 거. 그죠? 시원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약간 추론하는 그쵸?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16번이요. 가에서 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들을 찾아주세요. 이게 보통 가나다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그쵸? 근데 얘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이랬어요. 가부터 보고 나보고 다보고 라보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잘 몰라 막 헷갈려 그러면 완벽하게 얘 하나는 이건 무조건 맞아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먼저 잡아서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가 부분을 보시면 맨 위에 거 뭐라 했었냐면은,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이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여기서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분들 중에 양반 중에 양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양반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양반도 있었다.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즐겨 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쵸?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양반들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양반도 한글을 즐겼어. 이렇게 가셔야죠. 그리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어. 그쵸?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정처 이런 사람 양반 중 양반이었어. 그런데 그들은 즐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부정했다는 것을, 한글로 쓰는 것을 즐겼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 만약에 가가 잘 안 되면 이게 보시면 돼요. 여기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가가 잘 안 되면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라고 그랬었어요. 소설까지 썼다고. 양반 중에서 한글로 뭔가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설은 뭐예요? 산문문학이죠. 그러면 산문문학이니까 굉장히 길게 쓰는 거죠. 시같이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산문까지도 한글로 쓴 적이 있어. 그러면 한글로 쓰는 것을 즐겨했다. 한글로 소설까지 썼잖아. 그럼 뭐예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그쵸? 더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게다가 이런 게 돼야지. 요런 것들 더군다나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갔는데, 더구나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얘가 좀 잘 맞아요. 다음에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이거는.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특별하면은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이야기가 달라. 왜 특별한 사람들이 쓴 거 가지고 우리 양반도 한글 썼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이를 풍자한 자표 호지를 한문으로도 쓰여져 있다. 한문으로도 쓰여져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뭐예요?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쓴 사람도 있어. 그러나 뭐예요?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야 이거잖아요. 만약에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면 쓰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나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야. 얘랑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본다고 한다면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사람들이 있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우리말로 시조를 썼다. 그러나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좀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양반들도 길거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이랬죠.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들이 썼다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황진이 말할 것도 없이 당분이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한글로 썼죠. 그러나 양반들도 썼어. 더군다나 소설까지도 썼잖아. 그렇지만 만약에 소수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 근데 이래를 봤더니 이건 뭐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수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체가 다 그쵸? 전체가 다 한글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한문으로 쓴 것도 있지만 전체가 다 한 가지 불정한 거는 전체가 다 뭘 할 수 있다. 한글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 이렇게 내용이 쭉 내려가니까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두 개만 찝어서 여러분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답 1번입니다. 17번이요. 가에서 라에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있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있다. 고치셔야죠.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양하다는 건 안 좋아하는 거죠. 그쪽을 안 따르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따르려고 하죠. 행복한 시를 실현하기 위한 거니까 누구나 따르려고 하는 거 지향 이걸로 고치는 거 맞아요. 다음 여기요.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얘를 꾸며주는 형태가 아니잖아. 원행 결과죠. 수해로 인하여 준비 기간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인해서 준비 기간이 짧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는 형식을 가져가지 말고 인하여로 고치는 거. 그게 훨씬 더 맞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맞아요. 그쵸? 인한이라고 한다면 얘가 니은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는 이렇게 형태죠. 수해로 인한 준비. 꾸며주는 형태가 아니야. 수식의 어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해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인하여가 맞습니다. 얘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써왔는데 여기 보시죠. 납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단기기간에 내다라는 의미예요. 금융기관에 공과금을 금융기관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된다. 이건데 얘를 뭘로 바꾼대요? 지금 수납으로 바꾼대요. 수납이라는 거는 거두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공과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납부를 그대로 놔두셔야죠. 수납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것도 여러 번 말했어요. 이 라 부분.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죠? 네. 18번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연이가 한 말을 좀 볼게요. 서연이가 한 말.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드는 작성이고 부처님 형상을 만드는 게 동연이야. 동연이는 부처님 형상을 만들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동연이에요. 동연이.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근데 너 형상을 또다시 100개 만들 작정인 거 자신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해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그런 형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야. 그럼 서연이는 뭐예요? 외관, 외부적인 모습, 형식 이런 거가 중시되는 게 아니라, 그쵸? 부처님 어떤 형상 이런 게 중시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 그쵸? 정신적인 거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서연이. 그랬더니 동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공부나 하게,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하지 말고 자네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형상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위에 11개 얼굴들이 있고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봤던가? 거기에 뭐 귀골 이런 거 봤던가? 아무 의미 없다고 의심만 하지 당신은 한 게 없어. 공부를 안 한 거야. 하나하나 그 형식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형상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다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 형상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동현이. 불상 제작에 관한 동현과 서연의 입장이 다르다. 네, 달라요. 한쪽은 형식을 중시해요. 한쪽은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아마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심도 없는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형상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맞아요. 동현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재가져가는 것이다. 아니잖아요. 또다시 100겨 만들 작정이군 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100겨 만드는 거야. 그쵸?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걸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현이니까. 그래서 독창적이라는 거가 틀린 겁니다. 예술에 있어서 예술로 좀 더 확대시켜서 보면 동현이는 불상 제작하는 걸 중시 여기는 거니까 외형을 좀 중시하는 거죠. 그게 형식. 서연이는 아니야 뭔가 정신적인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내용 이런 걸 연상시킨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19번입니다. 네,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첫 번째 겁니다.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요걸 먼저 이렇게 설명할까요?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요. 바닥에 깔려가지고 돌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뜨거워지는 공기는 원래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내려와서 방바닥에서 덮여져서 다시 또 올라가. 맞죠?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뜨거워진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벽난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벽난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방바닥까지가 아니야. 바닥은 아니라고요. 바닥은. 여기서 덮여지는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정도에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방바닥까지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요 정도, 요 정도.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요 정도에 요 정도.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바닥에 벽난로가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에이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지. 벽난로는 방바닥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연료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져. 무슨 순서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순서 같은 거 안 나왔잖아요. 얘는 바닥에서, 얘는 뭐 벽난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복사열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대류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여기 봤더니 대류현상으로 인한 건지 이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데워져서 올라가는 대류현상. 그러한 대류현상으로 인해 결국 방정체가 따뜻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방정체가 따뜻해진다. 근데 대류현상으로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 위쪽과 공기만 따뜻하게 상체 위쪽하고 공기만 데우는 것은 이거 벽난로 쪽이잖아요. 말이 안 돼요. 대류 현상이라는 건 이거고 방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쵸? 온돌 문화 여기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아주 꼭 맨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이거가 여기 대류 현상에 대한 얘기고 온도라고 관련된 게 대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것은 뭐? 네, 벽난로랑 관련된 것인데 얘를 이것은 이것이다. 이게 나왔으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온돌 이쪽하고 관련된 얘기는 뭐 관련된 거예요? 벽난로 이쪽이니까 아니에요. 답은 4번. 상체 위쪽에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게 맞죠? 왜? 얘가 바닥으로 따뜻해지지 않는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는 이유. 이 바닥은 왜 안 따뜻해져? 벽난로 이 위에서만 얘네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바닥은 안 따뜻해져.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다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이 문제 굉장히 말 많았었어요. 이 문제 굉장히 말 많았어요. 여러분 가볼게요. 첫 번째,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이거나, 네, 여기서 식사용은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사용한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술이욕한 사람에게는 여기다가 물을 섞어서 마신다 그랬죠. 물을 섞는 거는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요. 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고급 포도주에다 물을 섞는 거 그건 틀린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여기 보니까 크림반도와 조지아라고 나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 맨 밑에 있어요. 여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여기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한계선이래요. 근데 이탈리아가 나왔는데 이탈리아가 여기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됐대요. 네, 멈춰야 됐어요. 그런데 그다음 뭐였어요? 수도마다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으니까 이탈리아보다 북쪽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쵸? 원래 자연적인 거는 이탈리아 정도지만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북쪽으로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남쪽에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북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더 올라간 여기 있는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과 조지아라고 하는 곳이 이탈리아보다 더 위에 있겠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얘네들. 얘네들이요. 고급 포도주는 너무 덥지도 그 다음에 너무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 같은 곳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쵸? 근데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유화물이 부족해서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으면 안 된다가 여기 계속 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이를 잘 활용하면 너무 더운 곳은 원래 안 된대요. 근데 이를 잘 활용하면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더운 지역에서도 고급 포도주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아래도 보면은 사토디켐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적어요. 모두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1번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모두가 아니에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되는 건 맞지만 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운 지역에서 그다음에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서도 명품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되고요. 그다음 여기 요거 보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 오래되면 포도주가 오래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쵸?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일부 적포도주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그것도 코르크 마개를 끼웠을 때 얘기다. 이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적포도주만 코르크 마개를 끼운 적포도주만 시간이 오래된다. 오래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품질이 올라간다는 거야. 얘만.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백포도주는 그럴 리가 없네. 얘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백포도주 같은 거는 품질 개선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코르크 마개를 씌웠건 뭐였든 상관없어요. 여기 적포도주만 품질이 개선된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 답은 추론할 수 있는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여기 20번은 정말 꼼꼼하게 좀 보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해커스 공무원 심민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